안녕하세요. 서민정이라고 해요. 올해 42 숫자 맞추는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제 인생도 늘 꼼꼼히 장부처럼 정리해 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장부 위로 번진 한 줄의 얼룩처럼 어느 날 제 결혼 생활에도 설명이 안 되는 숫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얼룩을 끝내 지워낸 기록이에요. 누군가의 사연을 듣듯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오래된 한약방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약탕 냄새 맡으며 숙제하고 저울침이 딱 하고 멈추는 소리에 안심하던 아이였죠. 동생은 제약 스타트업을 차렸고 저는 회계팀장이 됐어요. 숫자에 기댄 삶은 잔잔했어요. 결혼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은 창고 물류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결혼 후 몇 해 동안 남편 회사 세금, 거래처, 대금, 카드 결제일까지 손수 챙겼어요. 시댁은 시어머니 한 분뿐이라 마음이 더 갔고요. 명절 전날이면 전복에 과일까지 싸들고 갔고 겨울이면 목도리를 직접 떠드렸어요. 그때까진 제가 꽤 괜찮은 며느리라고 믿었어요. 균열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이 골프 연습장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도 그냥 건강 챙기려나 했어요. 늦게까지 공을 치다 들어온다며 샤워를 길게 하고 휴대폰은 욕실까지 들고 들어갔어요. 원래 남편은 비밀번호조차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잠금 화면이 바뀌고 알림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저 요즘 회사가 바쁘구나 하고 넘겼어요. 제 직업병이랄까요? 이상한 숫자를 보면 근거를 찾고 싶어지듯 남편의 늦은 귀가도 근거를 찾고 싶었지만 그땐 제 마음이 먼저 계산을 피했어요. 믿음이라는 항목엔 마이너스가 생기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독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늘 민정아, 너처럼 야무진 애가 어딨냐 하셨고 저는 그 말에 더 힘이 났어요.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시댁에 가서는 보일러도 점검하고 싱크대 배수구도 뚫었어요. 그 집 초인종이 오래전부터 끊겨있던 탓에 제가 작은 도어벨 카메라를 달아드렸는데 그때는 그냥 편하라고 달아드린 장치였어요. 나중에 그게 제 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 회사가 커지자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제가 결제일 전에 카드값을 메워 넣으면 고맙다며 어깨 마사지를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민정아, 이런 건 비서에게 넘겨라고 말했어요. 비서가 생겼다는 말에 저는 축하를 했고 남편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대표라는 호칭이 그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박수쳤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건 회사에도 가정에도 좋은 일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늘어난 건 매출만이 아니었어요. 밤늦게 울리는 알 수 없음 전화, 회식이라며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발걸음, 골프채에 남은 향수 냄새 같은 것들이 조그만 감전표처럼 쌓였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남편이 젖은 골프장 영수증을 건네며 회사 카드로 처리해주어라고 했을 때 저는 무심코 영수증 뒷면의 메모를 봤어요. 라운드 ED, A, 확인. 저는 그 약자를 업무 메모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그 글자들이 오래 남았어요. 그 즈음 제 손목엔 스마트워치가 하나 채워졌어요. 수면 체크하려고 산 거였는데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필요 없을 줄 알았던 기능이 제 노트 옆에서 조용히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회사에서 오랜 습관처럼 저는 모든 일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집에서도 작은 수첩에 하루의 지출과 마음을 적었어요. 나중에 그 수첩이 제 삶의 증빙 서류가 될 거라곤 그땐 정말 몰랐어요. 민정아, 이번 주말은 어머니 모시고 온천 다녀오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예매까지 마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어머니는 나는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하셨어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지만 대신 어머니께 반찬을 더 챙겨드렸어요. 며칠 뒤 남편은 갑자기 급한 접대가 생겼다고 했고 온천은 취소됐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젖은 수건을 짜며 이상하게 목이 텁텁했어요. 숫자도 향기도 말도 어느 것 하나 맞물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인사처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았어요? 아직은? 그렇게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괜찮다는 영수증이 어느 날 긴 청구서로 되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장부에 적힌 제목은 협박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엔 증거가 적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 사연의 첫 장을 덮을게요. 다음 장에서 제가 어떻게 펜을 다시 쥐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제게 있어선 가장 쓰라린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붙들려고 했는데 붙드는 손에 자꾸만 흙먼지가 묻어 나오듯 진실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회계팀 마감을 마치고 회사 뒤편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던 길,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운동 중이라고 했죠. 회사 뒤 코트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어라며 숨소리를 섞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투에 땀내가 아닌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괜히 마음이 쓰여 코트장으로 가봤어요. 분명 있다고 했던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그 공간에 라켓도 셔틀콕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어요. 저는 차로 돌아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땀에 젖은 티셔츠를 갈아입으며 오늘도 운동했더니 개운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어줬지만 속으론 종이에 적힌 숫자가 틀렸다는 걸 확인한 회계원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귀가 시간, 전화통화 내역, 영수증에 적힌 작은 흔적까지. 제 수첩은 점점 증거 노트가 되었어요. 낮에는 회사 일에 몰두했지만 밤에는 남편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퇴근 후 늦게까지 깨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스마트워치에 녹음을 켰다 껐다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젠 제 손에 진실이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진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느 날 토요일 아침, 전날 밤새 남편을 기다리며 지새운 뒤 몽롱한 상태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찬호 씨, 오늘도 즐거웠어요? 너무도 익숙한 차 안 풍경, 그런데 제 옆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죠. 저는 손이 떨려 녹화 버튼을 여러 번 눌렀어요. 한 장 한 장 증거가 제 손에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거짓말은 더 뻔하게 들렸어요. 급한 거래처 미팅이다. 술자리가 길어졌다는 말들이 공허하게 울렸어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쌓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제가 다 아는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상간녀와 만나러 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기록했어요. 마치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추를 하나 더 얹어 균형을 확실히 깨뜨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버티는 제 몸이 먼저 무너졌어요. 어느 날 아침 친정엄마가 반찬을 들고 온다고 해서 잠깐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였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엄마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밥도 못 먹고 다니면 어쩌냐? 내 몸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다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 인생의 장부에 적힌 적자를 반드시 흑자로 바꿔놓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법적으로 남편을 단죄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이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처음 꺼내기까지. 그때 저는 이미 아내가 아니었어요. 회계처럼 냉정하고 법처럼 차갑게 제 권리를 되찾을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삶의 균형추가 완전히 기울던 시기였어요. 남편의 외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제 가족까지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남편의 거짓말과 상간녀의 그림자만 상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보다 더한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소리쳤어요. 너 소송 준비하는 거 다 알아? 근데 민정아, 너 그러다 내 친정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내 동생 회사 내가 거래 끊으면 바로 끝나?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혔을 때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제약 스타트업을 차렸고 아직 자리를 굳히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그동안은 제 문제라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동생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건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서 쉬어. 사실은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차갑게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 거래를 끊으면 어쩌냐고 물었죠. 동생은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누나 걱정 마. 사실 우리 회사 매출 대부분은 이미 대기업 쪽에서 나와. 매형 회사 비중은 크지도 않아. 솔직히 끊어주면 더 나아질 수도 있어.
그 말을 듣자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게 흔들림을 주려 했지만 사실상 자기 발목에 밧줄을 묶은 꼴이었어요. 며칠 뒤 정말로 남편이 동생 회사에 전화를 걸어 거래 중단을 통보했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으로 가는구나 싶었죠. 그 뒤로 남편 회사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불안하다며 투자를 회수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거래처 협박을 한다더라.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다더라. 제가 직접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상황은 제 편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부터 고함을 지르며 민정아, 네가 며느리라면 이럴 수가 있냐? 소송은 당장 취소해라 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그 순간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머릿속 한 구석이 또렷하게 깨달았어요. 현관문 위에 제가 달아드린 도어벨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손길, 욕설, 그리고 제가 넘어지며 들리는 소리까지 전부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오히려 이제 증거 하나가 더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도어벨 영상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폴더 이름을 진실이라고 붙였을 때 제 손끝이 조금은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얕봤어요.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결국은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거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만 웃었어요. 이미 무릎 꿇게 될 사람은 남편 자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 저는 병원 진단서를 챙겨두었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구체화했어요.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시어머니 폭행건까지 장부처럼 항목을 나누고 날짜를 적어 내려갔어요. 인생이 숫자라면 이제 저는 마이너스를 전부 지우고 플러스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고에 나가 오래된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진한장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그 향을 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썩은 건 썩어 사라지고 남는 건 결국 진짜뿐이야. 그 말이 제겐 기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서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무너진 건 제 인생이 아니라 제 전 남편의 세계였죠. 남편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처음엔 무슨 시위인가 싶었는데 다가가 보니 투자자들이었어요. 사장 나오라. 투자금 돌려내라.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사무실 안엔 거래처 사람들이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를 본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급히 제 팔을 끌고 뒷골목으로 데려가더니 민정아, 제발 동생 좀 설득해줘. 거래 다시 이어야 해. 나 정말 끝장이야. 하고 애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걸 받고 당했어요. 그래서 차갑게 말했죠. 네가 끝난 건 네가 만든 결과야.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날 밤 집 앞에 상간녀까지 찾아왔어요. 뻔뻔하게도 저를 향해 언니,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받고 끝내죠. 저도 돈 좀 있으니까 회사는 제가 살려줄 수 있어요 라며 웃더군요. 순간 제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식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 남편이 제 앞에서 상간녀를 헐뜯던 녹취가 있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그대로 들려줬어요. 쭈글쭈글하다, 나이티 난다, 내가 미쳤다. 남편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죠. 상간녀 얼굴이 일그러지던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통쾌함이었어요. 결국 상간녀도 돌아섰어요.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고 남편이 준 비싼 외제차와 명품을 챙겨 떠났어요. 남편은 집까지 쫓겨나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와 한 번만 살려달라며 울던 모습이 떠올라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미 그녀도 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준비해둔 증거들을 제출했고 결국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고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났어요. 마스크를 쓰고 후드를 눌러쓴 채로 집 앞에서 저를 따라왔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다행히 동생과 그의 친구가 곁에 있었어요. 전 남편은 술에 취한 듯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출동해 제압했어요. 그날 이후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친정집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어요. 한동안은 눈물로 지새웠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끝까지 버텨냈다. 그리고 이겨냈다. 제게 남은 건 상처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혼녀라는 이름보다 한 사람의 민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 일도 다시 집중하고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인생까지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실패 속에서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에도 끝은 있어요. 배신과 상처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니까요.